자, 오늘 과학기술 13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소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인지. 1번 문제는 기억에 대한 설명, 본문에서 밑줄 친 기호화된 내용일 텐데, 여기서 딱히 잡을 수 있는 게 딱히 없어. 뭐 기계 뭐 이런 것들 나오긴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딱히 잡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일단 너희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먼저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거 없다면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야인지만 정도만 파악을 하고. 이번 문제는 역시 니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네. 3번도 디귿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 기억, 니은, 디귿 그 부분에서 일단 잡을 수 있는 거 잡아본 다음에 오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지. 이번 문제도 뭐 딱히 3번 문제 데이터라고 하는 건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문제는 보기 박스, 소문자 A를 구현할 때 보기에 B나 C, 지문에 나와 있는 A라고 하는 것과 보기에 제시된 B, C, 이거 연계하는, 뭔가 적용 문제라기보다는 이거 연계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선택지 부분 봤을 때는 B를 채택할 때에는, C를 채택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그 특정한 경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5번 문제는 가, 문맥상 의미, 어휘 문제고요. 문제에서 딱히 잡을 만한 게 없고 딱히 잡히지 않는다면 뭐 데이터 정도는 잡히긴 했는데, 지문에서 명확히 잘 잡아봐야 되겠죠. 1문단 그럴수록 중요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안 그래도 중요한데 그럴수록 더더욱 중요해요. 개별적이고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서버라고 한다. 일단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 정의 내리고 있는 개념은 서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 개념 정의하고 있는 그 개념의 어떤 속성, 특성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문장이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서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괜히 정의 내린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반드시 그 특성은, 속성은 잡고 가야 되긴 한다. 다음 문장도 그 서버로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서버라고 하는 거 일단 무엇으로서 인식하고 이해하면 돼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이고요.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뭐 각주 표시 나와 있는데 그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어서 그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자, 얘와 연결된다고 했어. 역시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개념 사용해서 다음 내용을 서술해 나가고 있으니까, 설명해 나가고 있으니까 앞에서 이게 무엇이었지? 이 서버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는 개념이었지? 라고 하는 거 생각해 가면서,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 연결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는 애인가 봐. 그래서 그러한 요청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준다. 사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두 개념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장으로서, 의미로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어 라고 하는 그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서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버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 그러니까 결국은 작업을 수행하거나 정보를 검색하는 게 서버의 역할이잖아. 그 서버의 역할이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었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나왔었지.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말이라고, 같은 의미라고, 그렇죠? 그래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정보 검색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 요청에 따라서. 그럼 결국은 이 약간 둘 간의 구도, 둘 간의 구조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하면은 서버는 그 요청에 따라서 뭘 제공한다? 작업 수행, 정보 검색이라고 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뭐 약간 이런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머릿속에서 둘 간의 관계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서버를 구성하는 기계, 클라이언트의 이런 요청에 따라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서버를 구성하는 기계야. 그럼 이 기계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서버에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 기능을 하는 애겠지. 그쵸? 기계에서 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쵸? 그 서버를 구성하는 기계니까 당연히 서버의 역할, 작업을 수행하거나 정보 검색하는 것, 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 다 같은 범주 위에서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뿐 아니라 신속하게 데이터에 접근하여 데이터의 읽기나 쓰기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서버를 구성하는 기계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 나왔죠? 그 목적이 나오면 뭐 나온다고 했어? 수단과 방법이 나온다고 했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래서 그 수단이라고 이제 수단이 나오겠구나, 수단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수단보다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필요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문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직 1문단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서버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작업,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안전하게 관리 그리고 신속하게 데이터에 접근함으로써 읽기나 쓰기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 내용 보면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역시 앞에 나왔던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제 목적 나왔고 개발된 것이 분산 파일 관리 체계이다. 이 기억이라고 기호화됐죠, 그렇죠? 이 기억이라고 기호화된 것 당연히 문제화가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단독 문제가 나왔었어. 지금 그 기호가 처음 나왔잖아. 그 개념이 처음 나왔잖아. 기억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분산 파일 관리 체계였어요. 그게 지금 처음 나온 거야. 그게 무엇으로서 나왔는지 해당 글에서 지문에서 윗글에서 무엇으로서 우리한테 처음 소개가 되었는지 여기서부터 잘 잡아나가야 된다고. 자, 그럼 분산 파일 관리 체계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서 소개가 됐어. 그러면 이거 개발됐어요. 얜 뭐 하는 애라는 거야? 무엇으로서 우리한테 소개가 되고 있는 애고 무엇으로서 등장한 애야?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애. 그 필요가 뭐였어?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신속하게 데이터에 접근하여 데이터의 읽기나 쓰기를 실행할 필요라고 했었어. 그러면 결국 기억, 그 분산 파일 관리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개발된 애예요. 그 기억이라고 하는 애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며 신속하게 데이터에 접근하여 데이터의 읽기나 쓰기를 실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는 체계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소개가 되네요. 그래서 이건 내가 매번 강조하죠. 그쵸? 문제를 통해서 중심 소재를 잡을 수 있다면 그 중심 소재가 해당 글의 1문단에서 무엇으로서 나온 앤지, 만약에 문제를 통해서 잡히지 않았는데 기억이라고 기호화가 됐고 그 기억이라고 기호화된 것에 대해서 단독 문제가 나왔었죠. 걔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걔가 무엇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건지 1문단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 비문항에서. 그래서 앞으로 얘에 대한 이제 설명도 상수되겠지. 기본적으로 어떤 바탕 위에서 얘에 대한 설명을 읽어 나가면 돼? 앞에 나왔던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애.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신속하게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애로서 얘에 대한 상수를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가볼게. 자, 분산 파일 관리 체계에는 데이터의 불법 변조를 방지하고 기계적 결함에 대응하여 데이터의 유실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며, 아까 앞에서 필요성,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데이터의 유실로부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애다로 나오잖아. 맞습니까? 결국 안전, 데이터의 안전, 그리고 신속. 안전과 신속을 위해서 안전과 신속이 필요한데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애가 나왔다면 얘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애고 신속한 애야.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상술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것으로서 소개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 범주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국어는 의미범주, 그 의미범주에 따라서 정보 처리하는 것.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어려운 문장이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억, 분산 파일 관리 체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수를 하고 있고 설명하는 문장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어려운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어려운 이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개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안전하거나 혹은 신속하게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그 이론이 무언가가 어떻게 소개가 됐고 어떻게 처음 나왔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명확하게 잡고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다름 아닌 앞 내용을 끌고 와서 앞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읽어나가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그리고 늘 연습이 되어야 해. 정말 많은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강사님들이 정말 입 모아서 강조하는 게 생각하면서, 국어 비문학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히기 때문에 우리 모국어기 때문에 그냥 읽히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는다라는 것. 하지만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연습을 해야 는다고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10몇 년간 읽어온 그 방식대로 읽는다면 똑같이 읽는다면 똑같은 점수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주세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르게 읽으려고 해봐. 그리고 그 다르게 읽는다는 것은 너희의 관성대로 습관처럼 읽지 않고 다르게 읽는다는 것은 최대한 수업 시간에 배운 독해법대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유출로부터 안전. 역시 안전, 신속 중에서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서버의 부하를 줄여 신속한 연산을 수행하도록 기계적 성능, 저장 용량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전략이다. 이 서버의 부하라고 하는 것은 과부하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죠. 그렇죠? 부하 걸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렇지? 뭔가 무리가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서버가 무리가 가는 것을 줄임으로써 신속.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나온 거야? 신속 나온 거예요. 안전과 신속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온 거라고. 그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안전하게, 어떻게 신속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상술한 문장이라는 거지. 기억에 대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유리한 전략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책에는. 단일 기계로 구성된 서버에서 아까 서버라고 하는 거 기계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했었고 그 기계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고 데이터를 관리할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램이나 CPU의 성능이 우수한 기계를 확보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만 역접어 큰 비용이 들지만 분산 파일 관리 체계에서는 그러면 분산 파일 관리 체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에 대한 대조 정보로서 우리한테 소개가 되었어요. 단일 기계로 구성된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경우와의 차이점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적어도 분산 파일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단일 기계로 구성된 서버라고 하는 표현, 단일 기계라고 하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아.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해당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명히 초점을 맞추면서 읽어나가는 애는 분산 파일 관리 체계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다수의 저렴한 저성능 기계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 그러니까 대조 정보 나왔으니까 여기서 큰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단점 한 개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그것과 상반되는 특성 지니고 있겠지. 그죠?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높은 수준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분산 파일 관리 체계가 기존의 단일 기계로 구성된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와 대조적으로 어떠한 장점을 갖느냐 여전히 순접으로서 이어지니까 여전히 그 특성, 그 장점 나올 거예요. 기계가 고장나더라도 데이터가 여러 기계에 분산되어 있으면 분산 파일 관리 체계 여러 기계 아까 단일 기계 대조 그쵸? 고장나지 않은 기계에 있는 데이터는 안전하고 안전. 해킹을 당하더라도 해커에게 단일 서버에 접근하여 단번에 필요한 데이터 전체를 탈취하지 못하고 여러 기계를 뚫어야 하는 어려움을 줌으로써 해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라고 해서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분산 파일 관리 체계가 무엇을 위해서 나온 것이며 즉 데이터의 안정과 신속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나타나게 이제 개발된 것으로서 얘가 단일 기계로 구성된 서버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결국은 분산 파일 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했던 문단입니다. 끼지? 자, 기억. 에 대한 정보는 일단 끝났어요. 그쵸? 근데 일단 니은 나왔어요. 그쵸? 여기서 니은 나오니까 이 니은이라고 하는 것, 샤딩이라고 하는 개념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지금까지 맥락,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분산 파일 관리 체계였어요. 그쵸? 이 샤딩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 니은이라고 기호화된 이 개념은 그 앞에 나왔던 그 개념, 1문단에서 제시했던 그 개념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렇게 읽어 나갈 건데 분산 파일 관리 체계 중 하나로서 그럼 이거 구체적인 종류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억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처리가 되었고 끝났다고 생각이 드니까 문제를 갈까? 아니면 이 니은이라고 하는 게 그 첫 번째 문단의 개념, 주요 개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읽어나감으로써 결국은 이 샤딩의 특성도 분산 파일 관리 체계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니까 그 하위 개념이니까 그렇게 볼 건데 기억 가보자.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먼저 봤을 때 기억에 대한, 니은에 대한, 디귿에 대한 설명이 그 문제가 각각 따로 나왔으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너희의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유형을 봤다면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한 대의 고성능 기계보다는 여러 대의 저성능 기계를 연결하여서 저렴하게 고성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장점으로서 나왔었죠. 2번 여러 대의 기계에 데이터를 분산시켜 놓아서 하나의 기계에 결함이 생겨도 다른 기계는 정상 작동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계에서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기계에 데이터 파일이 그렇게 분산되어서 위치할 테니까 상대적으로 단일 기계가 고장났을 때보다는 훨씬 그 장점이 있는 것이죠. 3번 하나의 기계에서 연산을 모두 수행하기보다 여러 대의 기계에서 분산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이거 서버의 부하 줄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해커가 침입하여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탈취할 경우에 데이터가 여러 대의 기계에 분산되어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역시 대표적인 장점으로 나왔었고 5번 가볼게요. 저성능 기계 간의 통신에서 발생하는 지연은 하나의 기계에서 통합적으로 연산을 수행하느라 유발되는 부하로 인한 지연보다 짧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자, 이 저성능 기계 간의 통신에서 발생하는 지연이라고 하는 것, 이 지연, 단점이죠. 시간이 지연된다. 처리가 지연된다라고 하는 건 단점이지.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단점 안 나왔었어. 그쵸? 이거는 좀 약간 보류를 해야 되는 선택 지문이라고 보여요. 근데 뭐 소거법에 따라서 1, 4번이 다 적절해 보이니까 답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은 아직 우리가 판단을 좀 보류를 하기는 할 거다라는 거. 그런데 실제로 답이긴 해요. 나머지 일단 이 문단 샤딩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가볼게요. 일단 샤딩이라고 하는 개념 나왔고 니은 얘에 대한 단독 문제도 있었죠. 이 종류로서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샤딩이라고 하는 게 니은이라고 하는 게 기억의 구체적인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기억이 가지고 있는 특성 얘 다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상위 개념 강아지의 구체적인 하위 개념 진돗개 뭐 요크시크테리어 그 다양한 강아지들 뭐 불독 해보자. 불독은 강아지의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네. 강아지 중에서 플러스 어떤 특성 갖고 있는 게 불독이야. 강아지 중에서 다른 강아지와 구별되는 특성. 못생겼다. 오케이? 그런 애가 불독이잖아. 불독은 강아지라고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강아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 중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애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끔 뭐 약간 이제 단어의 의미 상하 관계에 있어서 하이어라 그래. 이거 아래쪽에 위치하네. 그리고 이게 상이어거든. 하이어가 상이어에 비해서 더 많은 정보가 있는 애예요. 플러스 알파가 있는 애니까 강아지 중에서 못생겼고 뭐 짤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특성들을 더 더해지는 것.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위 개념의 특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샤딩이라고 하는 건 기억의 하위 개념이니까 분산 파일 관리 체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던 그 기억의 특성들을 다 갖고 있는 애인데 그 중에서 다른 애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본적인 특성 뭐야? 샤딩, 안전, 신속. 맞아? 가볼게. 데이터를 샤드 단위로 분할하여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 샤드 단위로 분할하여 저장하고 활용함으로써 안전과 신속을 꾀하고자 하는 개발된 애라는 거지. 샤드란 관리하기 쉽도록 분할한 후 서로 연결된 기계들을 나누어 저장한 데이터 세트를 의미한다. 그래서 샤드라고 하는 개념정의, 이 지금 샤딩이라고 하는 이 체계의 구체적인 종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핵심이 되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분할했고요. 서로 연결된 기계들에 나누어 저장했다. 분산 파일인 거잖아. 분산 파일 관리인 거죠. 그렇죠? 그런 데이터 세트를 의미하는 것. 샤딩을 운용하려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거 서버 그거니까 분산 파일 관리 체계니까 클라이언트의 요청 들어왔을 때 어떻게 데이터 처리를 하겠느냐. 어떤 샤드에 그 데이터 세트라고 했는데 나누어 저장한 그 세트라고 했는데 어떤 샤드에 그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당연히 판별을 해야 되겠고 그 샤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해서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라우터가 필요하다. 자, 지금 이 샤드 단위로서 그렇게 저장을 했을 때 샤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라우터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우터가 왜 필요하냐? 바로 이 클라이언트와 어떤 샤드에 그것들이 있는지
조회를 하고 판별을 하고 그것을 결국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매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라우터가 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라우터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 샤드 분할 정보와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분할이 되어 있다, 몇 개의 샤드에,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보들을 라우터가 가지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그걸 알려줄 거 아니야, 클라이언트에게. 그쵸? 그래서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설정 서버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선, 클라이언트에게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설정 서버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그럼 얘기한 거 순저버니까 앞에서 얘기한 게 뭔지 정리하고, 이렇게 접속어가 나올 때마다, 연결어가 나올 때마다 앞에 내용이 뭐였지? 그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겠구나가 나와, 이제 연결어로서, 접속어로서 우리가 그렇게 읽어나가야 되잖아, 그치? 앞에서 장점 나왔어. 하지만 역접어 나왔어. 그럼 그 장점 다음에 역접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야? 단점이 나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연결어가 나오면 앞에서 뭘 읽었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라고. 멈칫. 그냥 무작정 달려들지 말고. 그래서 또한이라고 하는 건 순접어기 때문에 앞에서 그 샤딩이라고 하는 그 체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라우터가 뭐 필요하면 뭐 이런 것들, 뭐 설정 서버가 따로 필요하다 이런 것들. 또한 그 샤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가 나오겠지. 설정 서버에는 설정 서버의 역할과 기능인가 보네.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샤드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로그 정보가 저장되기도 한다. 그럼 샤드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라고 하는 것은, 샤드라고 하는 건 뭐였어? 그 데이터 세트라고 했어. 그 데이터들이, 전체 데이터가 분할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그 저장 단위라고 했었어요. 샤드 단위라고 하는 게, 그쵸? 그래서 그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갖고 왔는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그 로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설정 서버에. 그래서 설정 서버가 뭔가 그 가운데서 뭔가 통제, 컨트롤 타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샤딩을 운용하면 저장소 분산과 부하 분산의 유익을 볼 수 있다. 장점인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그 분할 파일 관리 체계의 장점이기도 하죠. 부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장소도 어떤 한 군데 저장소, 여기에 모든 데이터가 다 집적되어 있으면, 다 쌓여 있으면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을 거고 꽉꽉꽉 차 있을 텐데, 이걸 분산해서, 분할해서 나눠서 저장하니까 저장소 분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하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무리가 되는 것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분산 파일 관리 체계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저장소 분산은 샤딩을 통해 저장 용량이 큰 고가의 기계 대신에 저장 용량이 작은 저가의 기계 여러 대 합쳐서 동일한 저장 용량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 10TB, 예를 들어서 10TB 이거 하나짜리, 근데 이건 굉장히 비싸다는 거지. 그래서 1TB짜리 작은 거 10개 그렇게 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분산 파일 관리 체계 자체가 비용 절감의 효과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라고 하는 건 샤딩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장점으로서 갖고 있고요. 부하 분산은, 자, 저장소 분산과 결국 부하 분산에 대해서 그 유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술이었네요, 그렇죠? 다음 문장이 저장소 분산이었으니까 이 두 가지 장점을 볼 수 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이 부하 분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무리를 줄이는지, 어떻게 무리를 분산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죠. 샤딩을 통해 데이터의 쓰기, 읽기 및 연산을 각 샤드마다 다른 기계가 분산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인데, 데이터 쓰기를 담당하는, 읽기를 담당하는, 연산을 담당하는 뭐 그런 샤드, 각 샤드마다 다른 기계가 분산함으로써 처리하게 하는 것. 이는 신속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장점, 그 신속의 장점을 이 샤드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 체계는, 분산 파일 관리 체계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장점, 긍정적인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준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샤딩의 약점 중 하나는 연산에 활용해야 할 데이터가 여러 샤드에 흩어져 있을 경우에 그것을 끌어모아 처리하는 데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인 성능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샤딩의 약점 얘기하고 있어요. 단점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이 표현, 지연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5번 선택지문, 보류했었던 선택지문, 그 선택지문에서 사용됐던 개념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지연, 성능 병목 현상.
저성능 기계 간의 통신에서 발생하는 지연이 하나의 기계에서 통합적으로 연산을 수행하느라 유발되는 부하로 인한 지연보다 이 지연이 이 지연보다 더 클 수 있다. 분명히 약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성능 기계 간의 통신에서 아무래도 통신 여러 군데 여러 기계에 분산되어 있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끌어와서 처리를 하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와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송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지연이 존재하는데 그게 하나의 기계에서 통합적으로 연산을 수행하느라 유발되는 부하로 인한 무리로 인해서 지연이 역시 생길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단점이라는 거야. 지연이라고 하는 것, 시간 지연이라는 것. 따라서 그러므로 이러한 단점, 이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요청에 의해 액세스되는 데이터들은 가능하면 하나의 샤드에 배분되도록 설계하여 데이터의 지역성을 확보하는 것이 샤딩의 성능을 높이는 핵심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데이터의 지역성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이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방법이다라고 나왔어. 데이터의 지역성이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읽지 말라고. 데이터의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서 나왔어? 샤딩 성능을 높이는 핵심적인 방법, 이 지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소개가 됐었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의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용어가 만약에 어려워, 이 용어가 이해가 안 돼, 저 용어는 뭐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나왔잖아. 그냥 그렇게 정보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결국 하나의 데이터들은 가능하면 하나의 샤드에 배분되도록, 하나의 요청에 의해 액세스되는 데이터들은 가능하면 하나의 샤드에 배분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데이터의 지역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게 이러한 시간 지연을 해결하는 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하나의 요청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저기요, 그 종업원에게 물 좀 주시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손님에게 물을 주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으로 분산되어 있어. 그 역할이. 물병을 꺼내오는 사람, 그 물병에 물을 담는 사람, 그 물병을 손님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 이렇게 3명에 분산되어 있으면 그 역할과 기능이 오래 걸리겠죠. 아니, 물을 만들어서 갖고 오나 이러겠지. 근데 한 사람이 물병 꺼내서 물 받고 바로 갖다 주면 바로 일 처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요청이라면 여러 개의 요청이면 어쩔 수가 없는데, 하나의 요청에 따라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하나의 요청에 대해서 필요한 데이터라면 그 데이터는 하나의 샤드에 배치를 함으로써 바로 이 시간 지연을 줄일 수 있는 데이터의 지역성을 확보하는 것, 그의 데이터의 지역성이 되는 것이고, 그걸 확보하는 것이 그 지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샤딩의 약점이라고 나왔지만, 이 샤딩의 약점이라고 하는 게 샤딩만의 약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샤딩의 약점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 지연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 그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샤딩의 약점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그 상위 개념인 분산 파일 관리 체계의 약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 그 원리 때문에 생긴 단점이니까, 약점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문제의 5번 선택 지문이 그 지연이 짧지 않아요. 더 길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샤딩하는 또 다른 약점 나오네요. 단점. 샤드마다 다른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과 데이터의 불법적 변조나 기계적 에러가 발생할 경우 복구하기가 용이하지 않기에 장애 허용성이 낮다는 것이다. 니은은 샤딩이었지. 샤딩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디귿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호가 나왔지만 해당 문단은 여전히 샤딩에 대한 설명이잖아. 샤딩의 약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니은은 더 봐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서로 샤드마다 다른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변조, 기계적 에러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복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 허용성이 낮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장애 허용성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지. 그리고 문제가 당연히 됐으니까 기호가 됐겠지. 이거 장애 허용성에 대해서 뭘 서술하고 있어? 낮다라고 하는 걸 서술하고 있어. 근데 그 장애 허용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복구하기가 용이하지 않기에 장애 허용성이 낮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장애 허용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복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라는 거지. 반대편 장애 허용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복구하는데 쉽다라는 거겠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애 허용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샤딩의 복제를 결합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샤딩의 복제를 결합하는 것 소문자 A 나왔고 이 소문자 A는 이러한 장애 허용성이 낮다라고 하는 이 샤딩이 갖는 또 다른 약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소개가 됐어요. 소문자 A는. 그쵸? 이 소문자 A는 소문자 B, 소문자 C라고 하는 것과 보기 박스에 나와 있는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섰어. 샤딩의 복제를 결합하는 것은 일단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복구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나왔어. 그럼 샤딩의 복제를 결합한다는 것은 복구를 용이하게 만드는 방법이겠지. 그렇게 가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가. 복제는 샤딩과 달리 차이점, 각기 다른 기계에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분산 방법이다. 샤딩 같은 경우는 다른 기계에 서로 다른 내용의 데이터를 저장해. 그래서 첫 번째 단점이 나왔던 거잖아. 그치? 근데 복제는 아니야. 서로 다른 기계에 같은 내용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샤드마다 다른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당연히 해결책이 되겠죠. 데이터의 불법 변조나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데이터를 다른 기계가 복제본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거 뭔가 해커가 누가 바꿨어. 불법으로 변조했어. 혹은 문제가 생겼어. 걱정 마. 다른 기계에 그거 복사본이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러를 복구할 수 있게 하여. 이거 그냥 붙여넣기 하면 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장애 허용성을 확보하는 거. 자, 장애 허용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장애 허용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애 허용성이 낮다라고 하는 그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는 것이죠. 복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읽기 요청을 서버가 복제본에서 분산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데이터의 추가, 수정, 삭제, 반면이니까 대조예요. 그렇죠? 그럼 앞문장, 이 반면 앞문장 다시 잘 볼게. 반면 앞문장 봐보자. 뭐 얘기하고 있어? 클라이언트의 읽기 요청을 서버가 복제본에서 분산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반면이랬어요. 이거 주어 뭐야? 서버가 주어 서술어 처리할 수 있다. 그럼 그 반면 다음에 대조되는 정보 나온다면 서버가 처리할 수 없다가 나오겠죠. 데이터의 추가, 수정, 삭제와 같은 쓰기 작업은 원본이나 복제본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원본과 모든 복제본에 일관적으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서술되지는 않았지만 복제본에서 분산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읽기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추가, 수정, 삭제라고 하는 것은 쓰기 작업이고 그럼 결국은 쓰기 작업과 읽기 작업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원본이나 복제본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원본, 복제본에 똑같이 쓰기 작업, 데이터가 만약에 추가됐다면 그 복제본에도 데이터가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수정이 됐다, 데이터가 수정이 됐다, 복제본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삭제? 데이터 삭제됐어? 그럼 복제본에도 삭제가 되어야겠지. 왜냐면 A가 지금 복제를 한다는 게 A를 다시로 복제를 했어.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고장났을 때 이거 끌고 와서 다시 복사함으로써 그 오류를 수정하는 것인데 얘와 얘가 내용이 다르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본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다면 복제본에도 그것들이 동시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 아무래도 여기서 일어나는 작업, 그냥 여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본에도 다 적용하려면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연산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제의 단점으로서. 복제가 이런 아무래도 그 추가적으로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똑같은 동일한 복제본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그 데이터 원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복제본으로서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니까 복구가 쉽고 용이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은 있으나 아무래도 그것들이 제대로 복제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려면 원본이 수정이 되었을 때 복제본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산, 즉 작업을 하는 그러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샤딩의 복제를 결합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지금까지 설명한 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줄 거예요. 예시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앞에서 설명한 이론, 앞에서 설명한 개념,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좀 약간 뭔가 이해를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너희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으나 천천히 가보면 되는 거야. 앞의 내용에 따라서 앞의 내용 그 이론, 개념 설명한 거랑 매칭시켜가면서 자, 기계 ABCD가 있을 때 샤딩에 따라 ABCD에 다른 내용의 샤드 S1부터 S4까지 각각 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샤딩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계에 다른 내용의 샤드들이 각각 저장이 되어 있고 배치가 된다는 것이지. 분산 저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복제에 따라 샤드 S1 이거 S1 하나만 있으면 안 되지, 원본만 있으면 안 되지. 복제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복제본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치? A에 저장할 뿐 아니라 B에도 S1의 복제본 S1-를 저장하여 B에는 내용이 다른 원본 샤드 S2와 복제본 샤드 S1-를 함께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돼. A에 일단 뭐 저장된다고 했어? 이 A, B, C, D에 각각 S1, S2, S3, S4를 각각 배치한다고 했었지? 여기에 S1 들어있는 거야. 근데 S1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 복제본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 지금 복제가 결합이 되니까, 그치? 근데 그 복제본이 어디에? 이 B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 B에는 이미 뭘 배치하는 기계였어? S2 원본 배치하는 부분이었어. 그러니까 B에는 지금 이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저장이 된다는 거야. 여기서 이거 뻥 났어? 어디서 갖고 온다? B에서 S1 복제본 갖고 온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B에는 내용이 다른, 여기서 내용이 다르다는 건 S1과 S2만 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S1, S2, S3, S4는 각각 다른 내용의 샤드들이었어. 그쵸? 같은 방식으로 C에는 S3, 이거 원래 배치되는 거, 거기에 플러스 알파 S2 다시. 이거의 복제본. D에는 S4 원래 들어가는 거, 그리고 S3 다시. A에는 S1 배치되는 그 A에는 결국 S4의 복제본이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그래서 이것들은 각각 이것들의 복제본이고요. 이렇게 하면 어떤 샤드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그냥 A 자체가 그냥 셧다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S1 복제본 어디에 있으니까? B에 있으니까. S4 복제본 이거 망가졌는데 이거 어떡해? 이건 원본이 살아있잖아 애초에. 어디에? D에.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그 샤드의 복제본으로부터 정상적인 데이터 넘겨받아서 에러를 수정할 수 있고, 어떤 샤드의 읽기 요청이 쇄도하면 다른 기계에 있는 그 샤드의 복제본에서 처리될 수 있게 부하를 분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읽기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 쓰기 요청만 좀 빡세다고 했고, 샤딩에 복제를 결합한다고 해도 이거 뉘앙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점어죠. 그쵸? 샤딩에 복제를 결합한다는 건 무엇으로서 우리한테 처음에 소개됐었어? 해결 방안. 그 에러가 발생했을 때 복구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장애 허용성이 낮다라고 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서 제시가 됐었어.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나왔어. 그럼 지금 이 해결책을 사용한다고 해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해결책이 사용되어도 앞에 나왔던 그러한 문제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하겠죠. 여전히 복구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또는 다른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맞나? 가볼게. 기계와 기계의 연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는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애초에 이 샤딩이라고 하는 또는 분산 파일 관리 체계라고 하는 것 자체의 본질적인 원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해결하기 어렵겠지. 아예 다른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그죠? 이게 지금 기계와 기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이 원리가 적용된 이거 자체의 본질인데 그 본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되겠어? 해결되기 어렵겠죠.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며 저렴하게 데이터를 송수신. 자, 신속
정확, 저렴이라고 하는 것 애초에 분산 파일 관리 체계의 장점이었어. 그쵸? 그 데이터를 송수시 저장 처리하는 기술상의 발전.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이제 진보한 그러한 이제 기술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원리가 아닌. 또한 데이터의 활용 방식이나 범위의 변화에 따라 적합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기술상의 발전이 필요하고 찾아나가야 되고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는 걸 당부하는 말로써 글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읽을 때 뭐 어땠습니까? 해당 지문에 대한 이해도. 스스로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됐던 내용이 있다면 이 설명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2번 문제 가볼게요. 니은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분산 파일 관리 체계의 한 종류, 샤딩. 데이터를 관리하기 용이한 크기로 분할하여 다른 기계에 저장하는 거. 그죠? 필요한 경우 샤드의 이용 내용을 담을 로그 정보를 저장하는 곳은 설정 서버의 두 번째 역할로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 역할인가? 아무튼 라우터 관련된 게 첫 번째 역할과 기능이었던 것 같고 샤드에 분산된 데이터의 위치를 파악하여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왜? 라우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였으니까.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샤드에 이런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어디에 있고 이런 정보들 그러한 체계, 라우터와 같은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 라우터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샤드에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서버에 전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 라고 하는 요청을 해서 샤드에서 데이터를 라우터가 조회해. 이런 여기에 지금 그 데이터, 그 요청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를 서버에 전달한다. 이거 서버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전달하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답이 적절하지 않은 것 5번이네요. 디귿의 의미 이거 장애 허용성이었고 이 장애 허용성에 대해서 낮다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장애 허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서 나왔었어? 복구가 용이하지 않다. 복구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였어. 그렇죠? 이 장애 허용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 데이터의 결함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능력. 해킹과 같은 공격에 대비하여 마련한 보안 대책. 데이터에 이상이 발생해도 복구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낮다. 단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적절한 거 답 3번이었습니다. 자, 4번 소문자 A를 구현할 때 소문자 A는 일단 이제 해결책으로 나왔었어요. 샤딩의 복제를 결합하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도 그걸 이해시켰었는데 이 소문자 A, 즉 복제를 구현할 때 보기에 B나 C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했네요. 그러면 일단 그 복제와 관련이 돼 있을 거예요. 복제를 구현하려면 얘를 구현할 때 이게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네. 원본 데이터 세트와 그것 전체를 복사한 복제본 데이터 세트를 하나 이상 마련하여 저장해야 한다. 복제라고 하는 거 일부 데이터 세트가 아니라 일부의 데이터를 그렇게 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 세트를 복제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저장을 해야 해. 복제는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여 취급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마스터 슬레이브 방법과 피어 투 피어 방법으로 나뉜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두 가지 방법. 결국 B와 C라고 하는 것은 이 복제를 실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두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 방법 서로 다른 방법이죠. 이 서로 다른 방법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나뉠 때는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구분 기준이 있어요. 그 구분 기준이 뭐예요?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여 취급하냐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 B와 C에 대해서 읽어나갈 때 뭐가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인지 구분하여 취급하지 않는 것인지를 일단 구분 잘 해야 돼. 마스터 슬레이브 방법, 즉 B는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여 취급하는 복제. 원본 데이터 세트를 마스터라고 부르고 원본은 마스터, 그럼 분명히 복제본은 마스터가 아닌 거야. 복제본 데이터 세트를 슬레이브라고 부른다. 읽기 요청은 마스터와 슬레이브에서 모두 분산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쓰기 요청은 뭐 본문에서도 좀 빡센 거였어. 마스터에서만 처리한다. 원본에서만. 어디 이제 복제본이 나서 이렇게 마스터에서 수정된 데이터 세트는 슬레이브로 복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데이터 세트가 수정이 되려면 쓰기 요청이 이루어지려면 마스터에서만 처리를 하는 것이고 마스터가 일 처리한 다음에 야 슬레이브 나 따라해 나 마스터 따라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제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해.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어라고 부르며 대등하게 취급. 읽기와 쓰기 요청을 모두 바쁘지 않은 피어에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다 동일한 애들이니까 누가 할 거야 내가 할게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 지금 바쁘지 않아. 너희들은 지금 연산하느라 바쁘지 나는 바쁘지 않아 이렇게 처리하게 된다는 거죠. 쓰기 요청에 의해 수정된 데이터 세트는 해당 피어에서 다른 피어로 복제되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제해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복제가 된다는 거죠. 무조건 얘가 한 다음에 복제시키는 내려보는 약간 일방향적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방식,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이건 뭔가 평등한 관계 속에서 바쁘지 않은 그 피어가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원본과 복제본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구분이 되는 건데 이거 경우들 나누는 거였어, 그쵸? 적절하지 않은 거 가볼게. 오케이. 뭐 단체방에서 얘기해 주긴 했어요, 그쵸? 1번 B를 채택할 때에는 복수의 기계에 동일한 내용의 마스터가 샤드로 존재하게 된다. 답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왜 애초에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답일까요? 복수의 기계, 다수의 기계, 다양한 기계, 서로 다른 기계에 동일한 내용의 마스터가 샤드로 존재한다. 애초에 샤딩은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들이잖아, 그치? 동일한 내용의 마스터가 B를 채택할 때 샤드로 존재하게 된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본문에서도 A, B, C, D 이렇게 됐을 때 S1, S2, S3, S4 이렇게 되는 거고 얘네가 각각 마스터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얘네 슬레이브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마스터가 샤드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애초에 샤딩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 이번 격 B를 채택할 때는 하나의 기계에 다른 내용의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샤드로 존재하게 된다. 그렇죠? 하나의 기계에 다른 내용의 마스터와 슬레이브. 얘네 둘이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마스터, 얘는 그 슬레이브. 3번 C를 채택할 때 이건 피어. 하나의 기계에 다른 내용의 샤드들이 피어로 존재하게 된다. 하나의 기계에 다른, 그러니까 얘랑 같냐는 거야.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야. S2랑 S1 복제본이랑 같냐는 거야.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내용. 4번 C를 채택할 때 복수의 기계에 동일한 내용의 샤드들이 피어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동일한 내용이지. 근데 얘 피어고 얘도 피어잖아. 그치? 동일한 내용.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 5번 B나 C 중 어느 것을 채택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보관하는 샤드들 간에 일시적으로 일관성이 깨지는 순간 어차피 샤드가 아무리 이런 복제를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 원리, 그 본질, 그 구조적 본질적 구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일관성이 깨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이었습니다. 5번은 가의 문맥상 의미인데요. 가는 깨지다였는데 뭐가 깨지는지 그럼 잘 봐야지. 그치? 파악했어야지. 일관성이 깨지는 거였어. 그쵸? 성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게 깨지는 거였어. 그랬을 때 답은 몇 번이라고 말할 수 있어? 5번이라고. 평화가 깨지다 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가 깨지는 게 결국 성질로 얘기하자면 뭐 평온성이 깨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었어요. 우리 좀만 쉬고 주제 통합 1 보도록 하겠습니다.